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희입니다. 흔히 일의 성과는 능력과 의욕을 곱한 결과치라고 말하죠. 리더들이 부하의 능력과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군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임무형 지휘라고 하는 건데요. 새로운 지휘 개념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육군 리더십 센터의 임익순 대령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령님, 이 임무형 지휘라는 말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예. 어떤 개념인지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임무형 지휘라는 것은 현장에 위치한 지휘관이 지휘관의 의도하에 그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현장 상황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무형 지휘입니다. 네, 인간 중심의 이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군 리더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지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대령님의 말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리더십 센터 임익순 대령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강의 내용은 우선 환경 변화가 우리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그 환경 변화로부터 생각한 리더십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임무형 지휘입니다. 또 그 임무형 지휘로부터 우리가 전시나 평시에 지휘를 한다면 어떤 지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임무형 지휘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앞으로 발간돼서 야전에 배포될 이 교육회장, 인간 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의 그 근거를 두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환경이 변했느냐? 환경이 변한 것은 학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문명 문화사적 입장에서 보면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또 21세기인 지금 현재는 지식정보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로 발전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지식정보사회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시대에는 노동력이 재산이었습니다. 산업시대에는 자본과 기술이 핵심 가치였고, 지식정보에서는 말 그대로 지식과 정보가 핵심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누가 개발하고 활용하느냐, 그 주체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식 정보는 누가 활용하겠습니까?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하고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산업시대에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정보와 이러한 기술이 집중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각각의 개인이 창출한 지식과 가치가 네트워크로 형성이 돼서 이것이 바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는 각각의 구성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이 지식과 정보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을 얘기한 엘빈 토플러가 벌써 20년도 넘는 시절에 권력 이동이나 또는 제3의 물결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식과 정보 사회는 벌써 20년 전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과 정보가 구성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사회로 확산되는 데는 다방면 다방향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죠. 또 각각의 구성원들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이 구성원의 가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육군의
리더십 변화 방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군의 리더십은 첫째는 이러한 다방향이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지식과 정보 사회에서 습득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또 육군이라는 이 조직, 군이라는 조직 그 내부에서도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쌍방향으로 계속 활용되고 있고 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가 군으로, 군에서의 지식과 정보가 사회로 계속 쌍방향으로 교환,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리더십의 기본 변화 방향을 다방향 리더십 인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각각의 구성원들, 이 사람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을 정말 존중하고 이 구성원들의 중요성을 더 높이 사는다는 의미에서 인간 중심 리더십의 구현으로 육군 리더십의 변화 방향을 찾아오자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방향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지휘통솔이라는 개념은 지휘통솔자가 부하에게 부하를 감동 감화시켜서 마음으로 따라오게 하는 기술이라고 통솔로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관이 부하에게 일방향의 명령, 복종 관계에서의 이 지휘 통솔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휘관과 부하 이 상하 관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원의 주변에는 내가 리더일 때 주변에는 동료가 있습니다. 또한 상급 리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관이죠.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은 비단 지휘관, 리더 자신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동료, 상관, 또 이 부하에 이르까지 모든 구성원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리더십의 지휘 범위를 이렇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방향 리더십, 즉 리더십의 영역의 확대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영역은 이 상관에게는 팔로워십으로 또 동료에게는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리더십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리더십 영역의 확대요. 또 다방향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방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향력과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우리 육군에서는 리더십의 정의를 앞에서와 같은 그런 다방향 리더십과 관련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과정으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과 영향력입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구성원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은 구성원의 태도, 생각, 행동, 신념, 가치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향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영향력은 학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합법적 영향력, 강제적 영향력, 보상적 영향력, 준거적 영향력, 그리고 전문적 영향력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합법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합법적 영향력은 모든 조치를 아마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그 규정과 법에 규정 방침에 있는 대로 잘 해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이게 합법적 영향력입니다. 그럼 강제적 영향력은 무엇이냐? 강제적 영향력은
우리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왔듯이 음메기주고 당신 앞에서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렇게 무언가 모르지만 위협을 느끼고 무언가 모르지만 기죽을 뜻한 그러한 영향을 받는 것을 강제적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징계 또는 위협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죠. 보상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면 분명히 뭐가 있어. 이게 칭찬이나 또는 이런 물질적인 보상이나 또는 더 나가서 진급이나 휴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거적 영향력은 무엇이냐? 이건 바로 나의 이상향. 내 이상향이구나. 나의 모델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모델 또는 표상.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이 준거적 영향력입니다. 그러면 전문적 영향력은 무엇이냐? 전문적 영향력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문 지식과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식을 전수하고 경험을 전수하고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줄 때 그때 느끼는 것은 감탄사. 바로 그거구나. 참 내가 모르는 저 길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이게 전문적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합법적 강제적 보상적 영향력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직책과 계급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은 바로 복종하게 합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보상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복종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 준거적 전문적 영향력은 개인이 노력을 하면 무한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준거적 영향력 어떤 자기의 어떤 인격을 고양하고 품성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고 어떤 특성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전문적 영향력은 전문 지식과 군사적 식견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충분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이러한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것은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또 지원과 신뢰를 획득할 수 있죠.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이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이런 영향력을 키워서 갖춰 나가야 될 것이 바로 리더의 역량입니다. 리더의 역량에는 무엇이 있느냐? 품성 및 자질.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품성과 개인이 갖고 있는 자질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가치관이나 또는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 이런 특성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품성과 자질입니다. 다음에는 지식 및 기술. 이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 및 기술로 분류될 수 있고 또 실천 및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실천 및 행동은 자기가 개발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 조직과 구성원의 능력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무엇인가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이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실천과 행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품성 및 자질은 된 사람이요 지식과 기술은 든 사람이요 실천과 행동은 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어서 이러한 사람이 돼서 이러한 리더가 돼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인간 중심 리더십을 구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향력과 역량을 개발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인간 중심 리더십을 구현해야 됩니다. 육군 리더십의 변화 방향 두 번째 축이죠. 인간 중심 리더십의 구현. 인간 중심의 리더십에 구현하려면은 왜 인간 중심이어야 하느냐? 이것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왜 인간 중심이어야 하느냐? 인간은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 인간이 바로 조직 가치 창출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 조직 가치는 바로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많이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소중한 인간을 이 존엄한 가치를 존중해 주자. 이게 바로 인간 중심입니다.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 중심 사상이 우리 그 역사적으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이나 한월 사상, 화 사상, 또 요즘에 헌법 정신에도 이러한 인간 중심 사상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된 학문에서도 심리학, 경영학, 또 정치학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인간 중심이 사용되고 이렇게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우리 군내에서도 인간 중심 리더십의 구현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에서는 인간 중심 리더십의 목표를 그저 단지 인간이 인간성 좋고 또 물질적인 이런 보상이나 조금 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인간 중심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 조직 구성원이 소중하다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물질적 보상을 포함한 정신적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그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창의력 또 잠재 능력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전투력으로 승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적과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육군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 리더십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 리더십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인간 중심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구비하며 또 수행 기반에 맞춘 실천 지침을 이행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구성원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킴을 통해서 우리 군의 사명인 국가안보, 국가 최후 보루로서의 사명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주의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무형 지휘와 통제형 지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형 지휘라는 것은 상급 지휘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 수립해서 예하 지휘관에게 하달하고 예하 지휘관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복종만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통제형 주의입니다. 그럼 임무형 주의는 무엇이냐? 임무형 주의는 현장에 위치한 현장 지휘관이 닥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휘관의 의도하에서 창의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임무형 주의입니다. 임무형 주의가 왜 필요하냐? 임무형 주의는 지금 현재 정보 획득 기술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죠. 또 화기 성능이 향상이 돼서 사거리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전장이 확대됐습니다. 전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상급 지휘관이 저 말단에 있는 상황까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보고를 해서 상급 지휘관까지 거쳐서 거기서 결심을 수립해서 다시 행동으로 지시할 때까지의 그런 시간이 걸린다면 정말 좋은 호기를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형 지휘를 통해서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해결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이래야만 전투에서 승리를 다 가져올 수 있겠다. 이래서 임무형 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형 주의는 반드시 임무형 주의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여건과 상황 그리고 부하의 능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통제형 주의를 적용할 것인지 임무형 주의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임무형 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실천 지침입니다. 지휘관 실천 지침은 우선 아까 임무형 주의를 얘기할 때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임무를 부여하라고 했는데 지휘관은 분명한 자기의 의도를 제시해야 됩니다. 명확한 지휘관의 의도를 제시해야 되고 또 그 임무를 수행하게 돼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충분하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급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또 부하의 창의적인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정말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관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부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부하의 실천 지침은 임무형 지휘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 어떤 지휘 의도냐? 우리 상급 지휘관은 어떤 지휘 의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전문성을 구비해야 되고 또 상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관과 하급자 간에 신뢰가 형성되죠. 그리고 하급자는 바로 책임의식을 견제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은 분명히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는 책임의식을 견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휘관과 부하가 유기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닥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그 공감을 할 수 있고 현장 지휘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임무형 지휘와 인간 중심의 인간 중심의 리더십의 두 가지의 연관성은 인간을 존중한다는 그런 인간 중시 사상과 또 준거적이고 전문적인 영향력을 중시한다는 그리고 부하 능력의 개발의 중요성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공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현재 육군이 이러한 임무형 주의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여건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임무형 지휘와 인간 중심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육군 구성원 모두가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을 유도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최상의 전투력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 적과 싸워서 이기고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러한 우리 육군을 육성하는 것이 이 인간 중심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임무형 지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임무형 지휘를 크게 좀 개념을 구분하자면은 통제형 지휘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 무엇보다 구성원이 중요하고 또 이 구성원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또 이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그 훌륭한 임무를 더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아볼게요. 열정이 느껴지는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인간 중심의 리더십을 설명하셨는데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인간 중심의 리더십은 사실 일반적으로 느낄 때 평시의 지휘에 훨씬 더 가깝게 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간 중심 리더십은 구성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 구성원이 소중하다는 데 개념이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평상시에 훈련을 하고 숙달을 하다 보면 전시에도 그러한 숙달된 마음을 통해서 또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시에도 그대로 발휘가 되는 것이고 그 전시에도 그 인간 중심 리더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시에는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의 생명을 담보로 수행하는 임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임무형주의를 적용할 것이냐, 조직 중심의 통제형주의를 적용할 것이냐, 또는 인간 중심의 리더십을 적용할 것이냐, 조직 중심의 리더십을 적용할 것이냐를 적절한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평소에도 이 리더와 부하 간의 상호 그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또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지 이 전장이란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게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시대와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리더가 되자 요즘 우리 군에서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요. 네. 그 핵심적인 조건 바로 이 인간 중심적인 그 리더십, 임무형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훌륭한 리더들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공식적인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대통령들에게 최선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명령하기보다는 설득하라. 바로 링컨의 말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리더십 강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